i700 사도 될까요? 음...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올해 구입한 제품 중 가장 만족스러운 태블릿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있기도 하고 최근 광군제 때도 엄청 많은 분들이 구입해서 이제는 도착하고 있을 시기거든요. 그 태블릿의 이름은 레노버의 Y700 2세대. 한마디로 얘를 요약하자면 가격 대비 진짜 미쳤다. 이전에 리뷰한 샤오시 패드 그런 거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만족감은 훨씬 더 좋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화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좀 이제 비교가 좀 아니긴 한데, 이 미니급 8인치 태블릿급 중에서는 제가 원래 구입한 제품 중에서는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얘를 처음에 구입할 생각은 크게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1세대를 써보지 않기도 했고 2세대가 나오고 할인을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에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리뷰 요청을 많이 해주셔서 그때 딱 질러놨는데, 광군제 때 구입하신 분들은 이제 막 배송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서야 도착했어요. 왜죠? 아무튼 얘도 사용해보고 그냥 평범했으면 따로 영상을 찍을 생각은 없었지만 진짜 만족스러워서 왜 만족스러웠는지 오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인기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작은 태블릿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인기가 많거든요. 항상 딜레마인 게 뭐냐면 폰이나 태블릿이든 작은 게 주류는 아니에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포지션이기도 하죠. 갤럭시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작은 사이즈를 원하지만 막상 또 많이 구입하진 않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꾸준한 수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폰으로 쓰기에는 좀 작고 영상을 살짝은 더 크게 보거나 필기를 하려고 태블릿을 쓰잖아요. 이때 11인치나 12인치대를 쓰면 화면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시원시원하기도 하고 만족감은 좋지만 또 부피가 크다 보니까 들고 다니는 휴대성에서는 아쉽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때 8인치 정도가 스마트폰보다는 화면이 크고 딱 크기도 적당하고 들고 다니기에도 부담이 없어서 꾸준한 수요가 있는 게 아닐까.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딱 중간에 있는 느낌. 그리고 미리 말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만약 고정해놓고 영상을 보는 용도로 태블릿을 찾잖아요. 그럼 이런 작은 태블릿보다 큰 태블릿을 쓰는 게 훨씬 만족감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작은 만큼 휴대성, 자주 들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두루두루 쓰는 사람들에게 좋은 태블릿이라는 뜻이죠. 그래서인지 저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딱 적당하게 갖고 놀기 좋은 사이즈더라고요. 두 손으로 가로로 이렇게 잡았을 때는 딱 적당한 정도의 사이즈이고요. 세로로 잡고 두 손으로 잡을 때는 약간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뒤에 보면 약간 좀 요란한 느낌이 나거든요.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터치하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용도로 딱 적당한 정도이다. 사용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요즘 이제 샤오신 패드나 다른 제품들은 지문 인식이 돼서 요걸 잠금 해제할 때 되게 편하단 말이에요. Y700은 따로 지문 인식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잠금을 풀 때 드래그하고 여기서 비밀번호 풀고 이게 지문 인식 있는 걸 쓰다가 없는 걸 쓰니까 좀 많이 불편하긴 해요. 그나마 이제 괜찮은 점이라면 볼륨 버튼이랑 잠금 버튼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잠금 버튼이 살짝 오돌토돌한 이런 무늬가 있어서 좀 구분하기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산 태블릿들이 3.5mm 이어폰잭이 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얘가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C타입이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하잖아요. 근데 싹 옆으로 돌리면 C타입이 또 있어요. 그 C타입이 두 개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두 개를 넣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은 3.5파이가 사라지고 C타입 이어폰이 많이 나오면서 한쪽은 C타입 이어폰, 한쪽은 충전기를 꼽아서 쓰라는 용도로 만든 것 같은 느낌?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이런 걸 처음 봐서 약간 좀 특이하긴 해요. 그리고 테스트 해보니까 여기 스피커 옆쪽에 C타입으로는 화면 출력은 안 됐거든요. 근데 밑에 거는 화면 출력이 돼요. 이것도 신기하더라고요. 디자인적으로 뭐 크게 특이점은 없는데 생각보다 카메라 섬이 그렇게 높진 않았고요. 크기는 조금 크긴 해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마감도 괜찮고 이제 리전 글자 여기 있잖아요. 요게 또 들어가 있으니까 샤오신 패드나 이런 거에서 봤던 레노버 글자가 아니라 리전이 들어가 있으니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긴 해요. 단점이 조금 더 있기도 했어요. 제가 얘를 구입하면서 가장 비교했던 게 아이패드 미니 6세대 요거랑 좀 비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아이패드 미니 6세대랑 비교했을 때 세로 길이는 Y700이 조금 더 크고요. 가로 길이는 아이패드가 옆으로 조금 더 큽니다. 근데 확실히 아이패드를 사용한 유저가 예를 들어보니까 가장 큰 단점은 무게예요. 사실 단점이라기보다 많이 아쉬운 점이랄까요? 왜냐면 미니 6세대가 290g대고 얘가 350g대이기 때문에 사실 요 이제 무거움의 차이가 조금 더 낫다. 그걸 제외하고는 디자인도 매우 깔끔해서 마음에 들었고, 특히 좋은 게 이거였어요. 가로로 들고 게임을 하거나 이제 다른 작업 하잖아요. 그러면 스피커 구멍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 그거는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피커 이야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스피커 구멍은 여기 딱 중앙 정렬 되어 있잖아요. 근데 C타입은 이렇게 밑으로 약간 좀 쳐져 있어요. 요것만 딱 맞췄으면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더 올라갔을 것 같은데 아쉬움. 스피커 이야기 나온 김에 이제 사운드 퀄리티는 저번에 이제 샤오신 패드나 영팡이도 봤다시피 출력은 되게 컸잖아요. 얘도 기기 사이즈에 비해서는 출력이 되게 커요.
사이즈에 비해서 되게 크지 않아요? 심지어 최대 볼륨에서 막 크게 찢어지지도 않아요. 대신 이제 완전 최대 볼륨으로 했을 때의 성향이 뭐냐면 고음은 좀 날카로운 느낌이고 저음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느낌. 아이패드랑 비교해볼까요? 출력은 Y700이 더 센 것 같지 않아요? 웬만한 태블릿들과 비교하면 아이패드 사운드가 월등히 좋단 말이에요? 전혀 안 꿀리는데? 디스플레이는 8.8인치 2560 곱하기 1600 해상도를 탑재했습니다. OLED는 아니고 LCD를 탑재했고요. 사실 이제 태블릿에서 120Hz만 하더라도 보통 이제 좀 높은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게이밍의 컨셉을 유지하려고 해서인지 144Hz를 지원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얘를 받고 나서 이제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내면의 베젤이 모두 동일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 위, 요 베젤이 좀 이제 상대적으로 얇다 보니까 여기서도 오는 이제 느낌이 되게 괜찮았고요. 화질도 생각보다는 좋았어요. DCI P3 97%까지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작은 사이즈의 높은 해상도를 넣어서인지 선명도나 화질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걱정했던 시야각 같은 경우에도 거의 얘는 시야각이 요즘 나오는 플래그십이랑 거의 비슷하죠. 시야각이 상당히 좋은 수준이고요. 밝기도 처음에 걱정을 했었는데 기존에 봤던 태블릿들보다 조금 더 높은 500니트를 탑재했기 때문에 실내 사용 중에 밝기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의외로 되게 만족스러웠다. 샤오신 패드나 용팡이는 좀 아쉬운 부분이 한나둘씩 있었잖아요. 그것에 비해 얘는 진짜 괜찮아요. 물론 이제 빗셈이 살짝 이제 한 곳에 있거나 하지만 전체적으로 만족감은 되게 괜찮았습니다. 자동 주사율은 예전에 이제 샤오신 패드에서도 봤다시피 144, 120, 60 고정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번역이 조금 아쉽긴 하죠. 얘는 OLED가 아니라서 이제 AOD를 지원하지 않는데 뭐 이제 Always on Display 잠금 화면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있고,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를 사용하면서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게 그 젤리 스크롤. 얘는 사용하면서 젤리 스크롤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패드는 60Hz나 보드 방향 때문에 좀 젤리 스크롤이 크게 체감이 되었다면 얘는 그래도 144Hz라는 이제 높은 주사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젤리 스크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유일하게 디스플레이에서 아쉬운 점은 예전에 언급했던 샤오신 패드나 그런 시리즈 있잖아요. 거기서도 봤다시피 빛 반사가 가장 심하다. 지금 이렇게만 해도 빛 반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만약 어두운 장면 빛 반사 진짜 심해요. 만약 여기에 AR 코팅 보호필름 있으면 하나 붙이고 싶을 정도랄까요? 그리고 있잖아요. 아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성능이 기대한 거 이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게이밍 태블릿 동결자로 이야기하는지 알겠다. 기본 스펙도 최근에 봤던 A9 플러스와는 다르게 퀄컴의 스냅드래곤 A 플러스 제논을 탑재했습니다. 아 이게 30만원짜리가 말이 되나? 이 프로세서를 동일하게 탑재한 폰이 뭐냐면 나싱폰 2, 폴드 4, 플립 4 거기서 탑재된 프로세서가 그냥 여기에 갖다 넣은 거예요. 심지어 램도 넉넉해. 막 4기가, 6기가 이런 것도 아니야. 12기가 램 탑재되어 있고요. 기본 용량도 256GB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스펙 자체가 아니 진짜 빵빵하다. 30만원대에 이걸 넣어줘도 남는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넉넉해요. 그리고 리전이니까 이제 게임도 잘 되나 아니 쿨링도 잘 되나를 테스트 해봤습니다. 먼저 붕괴 스타레일 기준으로 사양이 기본은 높음이었고 프레임을 60으로 올려서 게임을 했을 때도 끊기거나 하는 거 없이 아주 잘 돌아갔고, 심지어 거기서 더 만족스러웠던 게 뭐냐면 발열이 아니 상당히 진짜 좋더라고요. 사용하면서 만져보면 이제 보통 이제 카메라 밑쪽 요쪽 주위로 좀 많이 뜨거워졌거든요. 근데 이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따뜻하다 정도이지 막 뜨겁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플레이를 하고 측정해 봤을 때 대략 한 34도 정도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진짜 발열 억제가 되게 잘 되나 봐요. 이후 꾸준히 게임을 했을 때도 온도의 변화가 크지 않았고요. 원신을 했을 때도 40도 이상 안 넘길 정도로 이 발열 컨트롤이 미쳤나 봐요. 그래서 긱벤치 6도 돌려봤거든요. 싱글은 1800대, 멀티는 4700대 점수가 나왔는데 폴드4에 들어간 것과 비교했을 때 싱글 점수는 비슷했고 멀티는 조금 더 잘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멀티 점수는 발열을 컨트롤 잘하면 잘할수록 최고 점수가 더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발열 컨트롤이 진짜 잘 된다는 거예요.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도 한번 진행해 봤을 때 야 이 점수가 장난이 아니야. 최고 점수가 2700대인데 최저 점수도 2700대, 심지어 안정성도 99.6%로 거의 100% 가까이 나오는 모습. 아니 이 프로세서로 이게 말이 되나? 같은 프로세서를 사용한 폴드4의 점수와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최고 점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프로세서이다 보니까 비슷하거든요. 근데 최저 점수, 안정성의 차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태블릿의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 더 넓기 때문에 발을 더 이제 잘 분산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거의 100%까지 찍는다.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점수 변화폭 봐요. 아니 거의 동일해요. 이 미쳤는데? 그래서 온도도 중간에 한번 재봤거든요. 온도를 쟀을 때 38도 정도로 발열이 상당히 관리가 잘 되는 듯해 보였습니다. 실제 게임할 때도 이 정도 게임 했으면 발열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왜 그냥 따끈따끈하지? 분명히 여기서 뜨거워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고 벤치를 돌리면서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그냥 바로 딱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발열 관리를 잘하지라고 이제 찾아보니까 얘는 또 거대한 이제 초대형 베이퍼 챔버가 들어갔기 때문에 발열을 잘 분산시키면서 최고 성능을 낼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진짜 게이밍 태블릿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제 게임을 하잖아요. 이전에 샤오신 패드에 들어갔던 리전 어시스턴트 그걸 보면 뭔가 이제 기능이 좀 별로라서 약간 아쉬웠잖아요. 근데 얘는 리전이라서인지 그게 좀 제대로더라고요. 요 작은 창 있잖아요. 요거 딱 꺼내면 바로 게임 전용 모드가 나와요. 여기 보면 지금 CPU 클럭이나 GPU 클럭도 볼 수 있고요. 현재 밸런스 모드인데 성능 모드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클럭이 조금 더 이제 높게 유지되는 모습, 에너지 절약 모드, 배터리를 좀 이제 최대한 쓸 수 있는 모드 그런 식으로 전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기능들도 여기 뭐 이제 다 나와 있고 와이파이 인터넷 지원율도 나와요. 이거 클릭하면 뭐 뜨나? 그냥 지연율을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차이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게임을 사용하면서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특히 이제 게이머들이 좋아하는 게 또 이런 거예요. 우회 충전이라고 해서 바이패스하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 우리가 충전기를 꽂게 되잖아요. 그럼 태블릿을 충전하면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발열이 생기기 마련인데 바이패스로 하면 들어오는 전원 자체를 얘가 사용하기 때문에 발열을 줄이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모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램 클리어라는 기능도 있어요. 요걸 하면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앱들을 모두 이제 지워주는 뭐 그런 기능도 있고요. 야 이게 생각보다 잘 되어 있어요. 이 게이밍 또 멋지잖아요. 나 태블릿에서 이런 게이밍 모드 처음 봐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실제로 이렇게 이제 팝업이 띄워져서 CPU와 GPU 클럭을 나타내고 프레임도 나타내고 현재 기기의 온도 이런 것도 있어. 야 이런 게 또 이제 게임을 즐기는 유저분들 그리고 벤치를 즐기는 유저분들은 이런 거에 또 뻐기가. 배터리는 6550mAh가 탑재되었습니다. 충전 스펙은 45W를 공식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기본으로 넣어주는 충전기는 또 68W짜리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충전 스펙이 안 맞아서 한번 이제 따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얘는 한 48W 그리고 45W 이상을 또 꾸준히 내주기도 했어요. 충전 속도도 되게 빨랐거든요. 0%에서 100%까지 동봉된 충전기로 했을 때 대략 한 59분 정도로 1시간이면 완충이 가능했고요. 배터리도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아서인지 배터리 타임도 조금 더 오래 갔습니다. 밝기 50%로 유튜브 영상을 연속 재생했을 때 10시간 49분으로 배터리 크기에 비해서는 되게 꽤 많이 오래 간다. 그리고 또 새로 구입하실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또 이제 정보를 드리자면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티빙이랑 쿠팡 플레이는 FHD로 재생이 가능했고 넷플릭스도 와이드바인 L1 그리고 FHD까지 재생 가능했습니다. HDR은 안되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 사이즈가 딱 좋은 게 뭐냐면 책 읽기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일단 만화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가 살짝 잘리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로 돌렸을 때도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양옆이 조금 남는다는 점. 아이패드는 이게 남진 않거든요. 근데 Y700은 양옆이 조금 이렇게 렛터박스가 생겨요. 그리고 일반 책을 읽을 때는 크게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시원시원하게 책 읽기에 되게 좋았고요. 리디북스나 밀리 서재나 모두 다 잘 돼요. 그리고 사이즈가 적당하기 때문에 또 이제 내비게이션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드리자면 얘는 따로 GPS를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를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면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중국 내수롬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딱 부팅을 하면 중국어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한글어로 만드냐입니다. 예전에 샤오신 패드 12.7도 업데이트 이후 방글화가 막힌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산 태블릿이 언젠가는 방글화가 막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이제는 좀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구입한 Y700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얘는 이제 11월 13일 기준 이제 최신 업데이트로 했을 때는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방글화가 잘 돼요. 그나마 차이점이 있다면 원래 이제 플레이스토어를 설치할 때 여기 이제 기본 스토어에서 그냥 플레이스토어를 받아서 그냥 설치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검색해도 안 나오기 때문에 APK를 다시 받아서 설치를 해야 했고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제일 아쉬운 게 중국 내수용 롬이에요. 지금도 보다시피 기본 화면이 이제 중국어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이질적인 느낌이 있고요. 이런 기본 앱들도 막 틱톡도 기본 설치가 되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조금 이제 너무 이제 좀 중국스럽지 않나. 그리고 이제 저는 방글어를 다 했기 때문에 한글이 뭐 정상적으로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요런 거 검색하려고 요런 걸 보면 이제 다 뭐 이런 이제 기본 중국어에다가 요런 게 나올 때 조금 아쉽다. 진짜 제가 Y702세대 1세대를 사보지 않아서 Y702세대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왜 그렇게 좋다고 하지? 해서 이제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구입했는데 이게 뜯자마자 세팅을 하자마자 그냥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실제로 며칠 사용해보니까 그동안 사본 중국산 태블릿 중에서는 만족감이 가장 높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다른 중국산 태블릿도 가격 대비 화면도 크고 성능도 시원시원해서 다 좋기도 한데 얘는 크기는 더 작지만 성능은 더 좋고 모든 면에서 만족감이 되게 좋은 느낌이랄까요? 그 성능에 아쉬움이 크게 없었고 디스플레이도 크게 아쉬움이 없었고 그냥 크게 진짜 아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 작은 태블릿을 원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태블릿이 가장 적합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안드로이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 얘를 보면 진짜 만족감 좋을걸요.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랑 경험이 완전 또 달라요. 가끔 방글어나 중국 메시지가 뜨게 된다면 그때 살짝 좀 깨긴 하지만요. 만약 여기서 중국 내수용이 아니라 글로벌로 설치가 가능하다? 그럼 거의 미친놈이 될걸요. 진짜.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개인적으로 이번에 리뷰를 하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오랜만에 저한테 딱 맞는 태블릿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나온 지 오래되어서 이제 조금 아쉽기도 하고 특히 다른 것보다 60Hz가 가장 아쉬웠거든요. 그거를 얘가 좀 이제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심지어 저는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들고 다니면서 가볍게 사용하기도 좋고 오랜만에 좀 좋은 소비한 것 같은데요. 만족스러운 소비. 최근에 보니까 이게 일본에 정발하면서 글로벌 럼 설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깔면은 더 완벽해지지 않을까요?